안녕하세요. 차쟁이 진재형입니다. 먼저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편에 걸쳐서 흑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흑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흑차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흑차 산지를 다녀보기도 했고, 또 이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흑차 자체가 가진 매력을 최근에는 좀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몇 편에 걸쳐서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흑차를 올바로 즐기는 그런 좋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흑차의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거창하게 붙여봤는데요. 흑차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흑차를 마실지, 또 어떻게 흑차를 마실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흑차라는 것은 6대 차류의 분류 중에서 후발효차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불발효차는 녹차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발효는 미생물이 관여돼야 되는데 이런 녹차나 다른 차들은 미생물이 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발효란 말은 틀린 말이다. 불발효란 말 대신에 비산화라는 표현을 쓰고, 또 백차나 황차 같은 경우에는 약발효가 아니라 약산화라 해야 된다. 청차는 반산화, 그 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산화. 하지만은 흑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흑차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또 나중에 숙성시키면서 변화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후발효차라고 표현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때로는 일곱 번째 그 카테고리로서 제가공차를 넣어서 여기에는 제스민차 같은 그 화차, 기납차라든가 또 티백, 분말차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가공차라고 일곱 번째 카테고리를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흑차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차들에 대해서 국가표준 등의 문서에 그 관련 사항들을 잘 명시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2016년에 만든 그 흑차에 대한 국가표준에 본다면은 그 정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다면은 차나무의 잎 등을 살청, 유념, 악퇴,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서 먼저 흑모차를 만들고 그 흑모차를 다시 정제 및 재가공을 거쳐서 만든 차가 흑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이차 숙자에서 익히 많이 들어서 친숙한 용어인 악퇴라는 공정인데요. 이 악퇴 또는 악퇴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지만이 흑차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흑차가 가진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흑차의 특징은 가지 함량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있다로 잡아봤습니다. 가지 함량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또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성숙한 이파리, 노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노엽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노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또 불소 함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맛 특성에 있어서도 특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좋게 표현을 한다면은 썬맛과 덜맛이 적고, 그리고 차탕이 상쾌하고 달달하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가 그렇게 맛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도 하겠죠. 그래서 그걸 나뭇가지 우린 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본다면은 점수성의 경량복전차 같은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가지 함량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호북성의 청전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지 함량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문서들에서 보이는 가지 함량에 대한 각 차들의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이숙차라든가 안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 함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체육 표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죠. 잘 알겠지만 보이차 숙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아 2업을 기준으로 하죠. 안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굵은 가지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육 기준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안화 흑차 중에서 천첨 등급이 가장 높은 것에 해당되는 천첨 같은 경우에는 가지 함량을 5% 이하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길이 30mm, 즉 3cm 이상 되는 길이의 가지는 0.1% 이하여야 된다. 너무 긴 게 보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기준을 두는 거죠.
그리고 안화흑차 중에서 또 하권차, 가장 유명한 천량차 같은 경우에는 5% 이하야 된다. 육보차의 가장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 경량복전차 여기 보시는 이런 특 1급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야 된다. 그리고 아한장차 중에서 등급이 좀 낮은 편에 들어가는 금첨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 허용되는 가지 함량이 좀 높고, 호북성의 청전차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듯이 20% 이하면은 된다. 가지 함량 허용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흑차 같은 경우에는 가지 함량 기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흑차의 특징은 수침출물, 즉 차에서 우러나오는 성분 비율이 대체로 낮다로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봤겠지만은 가지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싹이나 어린 잎이 아니라 노엽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어떤 성분들은 높지가 않겠죠. 조금 전에 본 그 국가표준에 의한다면은 흑차의 산차 같은 경우, 압병하지 않은 3차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 또 기납차 같은 경우에는 22%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침출물 비율을 다른 차 종류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34%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품질이 높다고 알려진 용정차 같은 경우에는 36%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용정차로서 규격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차 같은 경우에는 30%, 황차는 32%, 우롱차 32%, 홍차도 28% 이상. 근데 품질 높은 같은 경우에는 28%보다 훨씬 더 높겠죠. 보이생차는 35% 이상. 그 다음에 보이숙차 같은 경우에는 학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28% 이상으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흑차보다는 되게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차의 특징 세 번째로는 후발효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후발효차로 얘기하는데 제가 후발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후발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후발효 그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발효를 얘기할 때 아마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차를 제조하는 과정 중의 후발효인데요. 특히 이제 보이숙차의 악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 그리고 섭열작용에 의한 자동산화의 복합작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미생물에 의한 발효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또 섭열작용에 의한 자동산화가 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복합으로 또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를 보관할 때의 후발효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곰팡이도 자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상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차를 보관할 때의 후발효는 사실은 자동 산화가 위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관하면서 품질의 변화를 기대한다. 당연히 품질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겠죠. 그래서 맛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차 폴리페놀의 산화 중합에 의해서 쓴맛과 덜맛이 약해지고 부드러운 단맛으로 변한다거나 또 가용성 다당류 등의 총당이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분자 물질들이 분해돼서 저분자 물질로 된다거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향기 성분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좋은 변화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성분들은 소실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분들은 생성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졌을 때 그 품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색상이 진해지죠. 자폴리페놀이 산화중합되면서 색깔이 좀 진해진다거나 또 엽록소 소실되고 여러 가지 갈색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색상이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고요. 대체적으로는 본다면은 바람직한 반응으로 일어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월진, 월호 또는 월진, 월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냐? 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에 있는 화학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카테킨이죠. 그 안에는 뭐 카테킨, 에피카테킨 같은 종류부터 단순 카테킨부터 또 EGCG,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같은 이런 에스테르형 또는 복합형 카테킨도 많이 있고요. 이런 카테킨들은 좀 더
크게 분류한다면 플라바놀 또는 플라반스리올에 해당되고, 그리고 플라바놀 외에도 또 플라보놀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캠페롤, 미리세틴, 퀘르세틴 같은 화학물질들이 있다. 이런 성분들도 한 10% 정도 구성비를 차지하면서 나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플라보노이드라고 표현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자폴리페놀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이런 카테킨들이 소위 말하는 발효 또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산화가 되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산화 중합이 되면서 다양한 성분들로 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테아플라빈, 이거는 자황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노란 색깔을 띠고, 또 테아루비긴, 자홍소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빨간색을 띠고요. 테아브라우닌 같은 경우에는 자갈소, 또 갈색을 띠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흑차를 얘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테아브라우닌은 다른 데서는, 다른 차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 성분이지만은 흑차에서는 테아브라우닌까지 가는 거를, 그리고 이 성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대체적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보이는 흑차를 제 책에 가나다선으로 보이는 모든 이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또 분류상으로도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리차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맹고 대엽종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것들, 방포차 요새는 잘 없거든요. 이런 차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만 있다면은 아마 99%의 중국에서 나오는 흑차들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차 숙차죠. 그리고 안화흑차, 우리가 삼첨, 일권, 삼전이라고 하는 그 안화흑차 같은 경우는 그 복잡한 안화흑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삼첨, 세 개의 첨자 들어가는 거는 천첨, 공첨, 생첨이고요. 이 경우에는 등급이 다 다르고 흑모차의 등급이 다 다르고요. 일본에 들어가는 화근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천량차이고, 또 때로는 백량차나 십량차 등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삼전에 해당되는 것은 흑전, 화전, 복전차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그 중에 이 복전차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복차 쪽에 들어가면서 그 기납을 했을 경우에는 복전차로 되는데, 그 복전차 같은 경우에는 경량에서도 나오고, 삼서성에 그 서안 있죠. 서안 아시죠? 병마용에 있는 서안 근처에 있는 경량현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화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복차 같은 경우에도 산차라도 만든다고도 하는데요. 산차는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차들, 뭐 이제 전차로 만든다면 그 복전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관돌 산낭균이라는 곰팡이가 있고, 그리고 관돌 산낭균이 있어야지만이 규격에 부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섬서성에서 나온 경량현에서 나온 같은 경우에는 1368년부터 생산이 시작됐고요. 호남성에서는 안화에서는 사실은 좀 최근인 195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광서성으로 간다면 육보차가 있죠. 그리고 사천성에는 아한장차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등급이 높은 거는 강전차라고 얘기하고, 등급이 낮은 같은 경우는 금첨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북성에는 청전차, 조금 전에 보셨죠. 그리고 안희성, 김운현, 김운홍차가 나오는 쪽에 가시면은 안차라는 또 흑차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에서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차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운남성에 있는 보이차 숙차, 그리고 호남성에서는 또 안화흑차, 조금 전에 조금 자세하게 봤죠. 아주 복잡한 다양한 흑차들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광서장족 자치구에서는 육보차가 있고, 또 섬서성, 거기에는 경량복전차가 있고요. 그리고 호북성에는 청전차, 그리고 사천성으로 간다면은 아한장차, 이전에는 장차라고 불렸는데 만들기는 사천성에서 만드는데 소비지의 이름을 쓰느냐, 그래서 이거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요새는 생산지인 아한을 넣어서 아한장차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시 요새는 잘 보이진 않는데 아세차라는 높은 등급도 있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강전차나 금첨차 위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희성에서는 안차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아주 마이너한 종류긴 하지만 사천성의 공래 흑차, 또 양루동 전차, 하만 전차 같은 차들도 있긴 합니다. 아마 그 동네에 간다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해나 다른 쪽에서는 이런 차들을 직접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흑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흑차를 마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가지를 마시고 싶느냐 아니면 잎을 마시고 싶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나복차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굵은 가지가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육보차 내에서도 이런 상강차라는 차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신다면은 상강 부근에 딴 차엽으로 만든 차라는 건데요. 노엽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엽을 마실 거냐 아니면은 가지까지 있는 걸 마실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린이 위주로 되어 있는 걸 마실 것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맛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소 함량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노엽이 많다면은 불소 함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소 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은 이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소 함량은 최근에는 그 높은 게 문제가 되지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게 섭취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침 출물 함량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26% 이상 되는 거를 마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흑차의 종류를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국의 국가 문서들에서 보이는 그런 수침 출물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이차, 숙차 같은 경우에는 28% 이상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안화흑차 같은 경우에는 천첨은 흑모차 1급으로 만드는데요. 이 경우에는 26% 이상으로 좀 높고 2, 3급으로 만드는 공첨이나 생첨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걸 알 수 있고, 화근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흑전차라든가 화전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자, 복차로 왔을 때 경량복전차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높은 같은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하지만은 아나복전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진 않고 25% 이상, 초급 같은 경우에도 25%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육보차 같은 경우에는 또 대체적으로 수침출물 함량 기준이 높은 걸 알 수 있고, 안장차 중에서도 등급이 높은 강전차 같은 경우에는 좀 높지만은 금점차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청전차, 앞에서도 가지가 되게 많은 걸 보셨죠.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안차 같은 경우에는 34%로 대체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 이상 되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기 제가 만약에 흑차를 마신다면 어떤 차를 마실 것이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제가 마시려고 하는 그런 차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흑차를 마실 것인가? 두 번째 고려 요소는 보관 기간과 또 보관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간 만든 차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오래 보관된 흑차를 마실 것이냐, 아마 많은 분들의 이에 대한 대답은 명확할 것 같아요. 오래 보관된 걸 마시고 싶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 보관된 게 나름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오래 보관된 것만이 좋다라는 데는 저는 명확하게 동의를 하지 않고요. 특히나 보관 조건이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절대 음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제가 아시는 분이 주었는데 어쩌면은 100년이 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아마 안장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남 쪽에서 나온 차일 수도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안 쪽에서 사천성 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차들을 추천하고 또 제안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오래됐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벌써 삭아가지고 거의 많이 없어진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차들은 권하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사실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가능하다면은 제가 스스로 구매를 해서 원료 단계에서부터 그 등급을 제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 보관 조건 자체도 제가 관리를 해서 제가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래된 것을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는 저는 다른 분들께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에 보관이 잘못되었다면은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곰팡이 자체가 피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어떤 곰팡이들이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맛을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고려 요소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보관 기간이 오래되었다면은 맛도 순하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맛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긴 하겠죠. 하지만은 위에 안전이라든가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판단 기준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분석을 한다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런 분석은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또 일반 사람들이 분석을 의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 음용해 보면서 곰팡이 냄새 등 이미지가 없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때로는 명확하게 근처의 외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마셔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독소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흑차를 어떻게 마시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서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달여서 이렇게 마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달여서 마시는 것을 주차 또는 정차, 전기로 전기할 때 정자를 써가지고 정차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음용을 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는 가능하면 우려서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끓여서 마신다면은 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뿐만이 아니라 차가 가지고 있는 굳이 음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분들까지도 음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차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대체적으로 세차를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흑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기준에 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여서 또 물 먹듯이 하루에 2리터 이상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요. 뭐든지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렇게 우려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매일매일 나는 흑차가 너무 좋아. 어떤 흑차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차만 나는 매일매일 마실 거야. 매일매일 끓여서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실 거야. 보기 숙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저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차가 있으니까 다양한 차를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서 즐기면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차를 계속해서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흑차 같은 경우에는 불소 침착증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가 저의 제안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흑차의 이로움은 택하되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은 가능하면 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특히 노엽이 많이 섞인 그런 흑차들은 지속적으로 많이 마시지 않기를 저는 권하고요. 그리고 끓여서 마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려서 마시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세차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세차를 해주자 또는 필요하다면 2번 정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흑차의 섭취는 권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의 치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흑차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어떤 맛의 변화를 기대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바람직한 저장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때 저장 조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온도, 습도, 산소, 그리고 햇빛입니다. 이런 4가지 고려 요소들의 조건을 설정할 때 자동 산화의 어떤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동 산화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면은, 기준을 설정한다면은 위의 조건들을 결정하기가 좋을 건데요. 만약에 자동 산화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또 정도도 높게 하고 싶다면은 온도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게 낫겠죠. 그리고 습도도 올리는 게 나을 거고요. 산소도 충분히 공급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햇볕은 뭐 어떤 경우에도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은 무한정으로 온도나 습도를 올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곰팡이가 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곰팡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은 곰팡이 독소가 생긴다면 그건 아주 위험해지게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도 안전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잘 맞다면은 뭐 유통기한, 상비기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렇게 꼭 몇십 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서는 또 차협의 저장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 표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다면은 변화가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는 녹차나 황차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 즉 10도씨 이하의 습도도 낮은 습도, 50% 이하의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홍차와 백차, 화차와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상온이라고 할 수 있는 25도 이하의 조건과 그리고 상대 습도 50% 이하,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흑차 같은 경우에는 25도씨 이하와 습도를 약간 높여놨네요. 상대 습도 70% 이하에서 보관하기를 권하는데요. 제 생각은 저는 뭐 여기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도 이하라는 거 생각보다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서 사람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에 흑차는 보관하면 된다. 그걸 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 하지만은 식사항선을 피하고 냄새 없는 곳에 두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조건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온도는 35도 이하. 뭐 이 정도면은 현실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가 아니라 60% 이하로 두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대 습도 70% 이하라면은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저는 차에서는 절대 곰팡이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흑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실용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차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또 공유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펴낸 책에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차쟁이 진재형이었습니다.